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네. 오랜만에 개간홀로 짐송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박수를 못 치는 이유는 노래방 마이크 시스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가리가 큰 마이크를 가지고 홈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되게 짐송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특파원이 된 것 같아요. 특파원이면 약간 시간차 공격 있잖아요. 그 뭔데? 비욘세 특파원 거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맞아. 완전 이거 약간 세대차 느껴진 개그인데. 요즘은 다 LTE나 5G 중계이기 그쵸. 때문에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하지만 항상 특파원 개그 여전히 그렇죠, 재밌다.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이런 데 한번 맞아, 연결했다가는 아우 반나절이 걸렸어요 대답하는데. 전 어린 마음에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 이진송 특파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즘 근황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네. 일단은 사실 그때 북페어 이후 북페어죠. 그때 네. 그 책보부상. 그때 책보부상 이후로 저는 이제 16호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고 네. 그 사이에 새 책 계약도 좀 했고 드디어 졸업을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진지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네. 드디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서 오늘 첫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나 이런 게 어떨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번 네. 주 안으로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 아유 들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들어보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종의 그 선배한테 사사받는 느낌으로 한번 네. 보내긴 했는데 오늘 바쁘셨기 때문에 네. 제 친구가 네. 한번 들어봐주고 그래요, 언니 그래요? 오프닝이랑 멘트랑 소리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소리 키워 듣겠지 이랬어. 미치겠네. 친구가. 디제잉 해야 돼. 이거 똑같은 팟캐스트 듣는데 징 올렸다가 그러니까. 징 내리고. 이게 제가 그거는 윈도우 10으로 녹음하고 오프닝은 두 번째 거는 이제 오다시티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왜 굳이 하신 거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하겠나. 알만한 사람이면 네. 그랬겠냐며. 바보라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바보라서 그렇대.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키워서 들으면 되지 이러니까 네. 되게 당황해가지고 약간 친구가 이겨내야지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럼요. 그래서 나한테 뭐 완벽한 걸 바라진 않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지금 뭐 증폭 같은 어떤 대단한 기술. 네, 고급 기술 네, 한번 고급 써봤습니다. 네, 그쵸. 어디 한글 8년 인생 외길에 오다시티 아유. 증폭 페이드 인 아웃 이런 기술을 제가 써보겠어요. 너무 약간 갑자기 이렇게 확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불 피우다가 이제 갑자기 스마트폰 쓰는 거죠. 그런 엑셀에서 식 몇 개 돌리다가 갑자기 코딩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고 왔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치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던가 비혼의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이 네. 좀 많아가지고 그거는 네이버 칼럼에 기고를 하기도 했는데 다음에 네. 저희가 같이 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서 특집을 한 해 만에 얘기를 지금 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죽음에 관한 건 다들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주말에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글이 되게 많이 밀렸어요. 여러 개가 많이 밀려서 준 언니랑 같이 호캉스, 이름은 호캉스지만 사실상 그냥 누웠다가 라면 먹고 글 쓰고 이제 이런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준 언니가 되게 새벽 5시까지 수다를 떨다가 네.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의정부에 있는 촬영 장소 섭외를 또 하고 오고 또 거의 막 그 섭외 비용도 굉장히 내고를 잘 해가지고 내고왕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선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는 사이에 저는 제가 써야 되는 뭐 대본 하나 마무리하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역시 호텔은 연박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호캉스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연박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네. 날에 12시 전에 체크아웃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항상 일어나기를 주말 같은 때는 정말 1시, 2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12시에 체크아웃을 하려면 사람이 10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호캉스가
일상보다 더 빨리 일어나야 되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호텔 캠프, 그러니까 호텔 수련회, 부트 캠프거든요. 해병대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박을 꼭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팁들을 다음에 한번 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식 안 하죠. 요즘 조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조식이 진짜 좋은데 저 조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식을 못하는 게 10시 이후에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조식을 먹으려면은 너무 힘들고 예전에 한번 조식을 먹었던 건 하얏트 호텔에 갔을 때 그거는 놓칠 수 없다 해서 그냥 밤을 샜어요. 6시 반까지 밤을 새가지고 조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기절해서 잠들고 이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호텔은 꼭 연박을 하셔야 된다. 호캉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텔과 매우 다른 컨디션의 이제 우리 집 해충 이야기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럼요. 네. 약간 뭐 대충이 제일 나쁜 벌레다라고 하지만 네. 우리처럼 항상 대충하는 사람들은 대충은 일상, 해충은 해충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가장 큰 벌레 나라는 대충. 맞아. 가장 나쁜 벌레 내 인생의 대장이죠. 나쁜 벌레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 내가 바로 This is it이다. 네, 그래서 이런 대충하는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짐성님 그래서 팟캐스트 주제가 뭔지. 팟캐스트는 그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고요. 네. 그 정체성에 걸맞게 거의 반년 넘게 아유. 미뤘고 아마 비욘세님이 다른 팟캐스트 가서 이거를 까버리지 않았으면 영원히 안 했을 수도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짐성님이 팟캐스트를 하실 거다. 그러니까 비욘세의 특징은 게스트는 거의 전원 외향인이고 청취자분들은 내향인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청취자분들은 사연을 보낼 때도 너무 길어서 죄송하다. 뭐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을 단속하는데 우리 게스트들은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야 쟤도 하는데 내가 설마 팟캐스트 내가 못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가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를 치듯이 일단 준 언니의 닥덕후 그래서 다들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뭔가를. 이게 사실 막연하게 저는 이제 좀 이런 기술에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게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오다시티 쓰고 뭐 녹음하고 하는 걸 좀 보니까 약간 이제 마음의 장벽이 좀 허물어진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 어쩌면은 이분도 처음에 잘 모르는데 여기저기 도움 받아가고 하면서 했다니까 나도 내가 굳이 잘 몰라도 일단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잡지를 만들 때도 그러긴 했어요. 제가 뭐 포토샵 학원도 다니고 인디자인도 배우려고 했었지만 이래저래 해도 안 되길래 그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깜냥으로 하자 생각을 한 게 이제 한글로 만든 창간의 시작이었고 팟캐스트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직도 오다시티랑 낯을 가려서 첫 녹음을 이제 홀라당 날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그 빤스쇼 이제 두 번째 재회에서 오늘 녹음을 했는데 그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박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고요?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본격 자유박탈 프로젝트. 그래서 필요하지. 너무 필요해요. 자유박탈 프로젝트. 사실 저를 감시해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묶이자는 의미로 서로 감시할 거예요. 약간 스터디 위드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이거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래도 하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고. 집안일이라도. 그럼요. 제가 이제 마치 비욘세 들으면서 설거지 하듯이 비욘세 안 올라오면 이제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저희가 저번에 킹 작가님 나오셨을 때 2편을 녹음했는데 첫 번째 게 좀 짧았어요. 53분인가? 오랜만에 좀 짧게 녹음이 돼서 나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시면서 보통 비욘세가 금요일에 올라오니까 토요일 날 뭐 밀린 빨래나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때문에 빨래를 개다가 다 못 깼다. 너 때문에 빨래가 다 깨졌으니까 책임져. 집안일을 반토막밖에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안 돼.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뭐야 재관람이야. 재관람. 두 번째 스밍 하시라고요. 2회차.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소리 중독이 있어가지고 음악도 못 듣고 항상 어떤 내용이 있는 팟캐스트만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심리 상담할 때 큰 숙제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경지의 스트레스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아는 거를 듣는 걸로는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건 그래요. 이게 비욘세 내향인 청취자가 많다고 한 게 들은 걸 또 들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거 모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루는 사람들을 같이 멱살 잡고 끌고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만든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박탈 프로젝트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의 왕. 아니 들을 때마다 터지는 것 같아. 미친 사람이야. 이게 제가 로고가 진짜. 팟캐스트 소개에도 얘기하지만 심지어 제가 원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밀림의 왕. 네, 이게 트윗에서 되게 유명한 밈이었거든요. 아, 어떤 분이 네. 나는 밀림의 왕이다. 나는 백수의 왕이다. 과제도 밀림, 뭐 빨래도 밀림, 뭐도 다 네네네. 밀려 있다 했는데 그게 엄청 이제 RT를 많이 받으면서 온갖 커뮤나 이런 데로 다 퍼진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이 또 마침 제 특친이어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자꾸 RT되고 하니까 그걸 삭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네.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거 혹시 팟캐스트 제목으로 써도 되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밀림의 왕을 시작을 하게 됐고 네. 로고는 지금 이거 들으실 때쯤에는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사자가 이제 꼭 저 같은 모습으로 빈둥거리면서 네. 폰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모습. 아, 그렇죠. 그거를 또 로고를 누가 만들어 주셨죠? 그걸 또 위대한 디자이너 위대하신 디자이너. 원그레이 블루의 이제 김연경 디자이너. 네, 그때 이제 개관을로 15를 디자인을 하셨다가 원성을 샀던 이런 고퀄리티 디자인으로 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본인 기준에서는 가장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대한 안 예쁘게 만든. 거의 뭐 크로키 수준으로 줬는데 독자들이 특히 저 같은 독자들이 반발하면서 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오래 못 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내일의 나에게 토스가 제목이었어가지고 그 토스하는 탁구공 같은 걸 그려주셨었는데 네. 첫날에 이제 혼자서 녹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밀림의 왕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꾼 거예요. 네네네. 바꿨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저희가 미루는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제 카카오톡에 디자이니움 대표님께서 이모티콘으로 지금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부드러운 압박이죠. 부드러운 이모티콘으로 압박이죠. 연락하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디자이니움이라는 독립출판계에 아주 걸출한 출판사 여기서 너랑 짐송님이랑 같이 아니 너라고는 안 하셨죠. 비욘세님이랑 짐송님이랑 같이 공저로 약간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으로 에세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했는데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다 탈고를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획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문의를 계속 주셨잖아요.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합시다. 뭘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저희가 책보부상 행사 때 목덜미를 잡혔죠. 앞에 나타나죠. 네, 나타나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이템 뭐 할지 정하셨어요? 라고 해서 저는 그동안 방송작가, 예능작가로 살면서 어떤 회의할 때 그런 거 있죠. 회의 준비 안 해왔는데 말하면서 생각해내는 임기응변을 하던 그 짬바로 저희가 지금 계속 미루는 내용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 맨날 카톡으로 미루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미루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기획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루고 있다. 이것저것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루는 에세이를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이 에세이만큼은 만나서 쓰자. 만나서 이제 그 목덜미를 뭐 어디 왼쪽 손을 뭐 수갑을 어디에다가 동여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스노트야 데스노트. 네, 그쵸. 어디 뭐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해커 납치해가지고 네. 너 이거 코드 다 풀기 전까지는 집에 안 보내준다 하고 수갑을 차듯이 그런 식으로 한 편씩 완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과연 이 밀림의 왕들이 모여서 네. 무사히 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네.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 네. 한번 이따가 끝나고 카톡 한번 보면서 네. 저한테도 한번 왔을 것 같은데 네, 확인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약서가 와 있고 이제 계약서 잘 받으셨냐는 내용의 카톡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요거는 물론 채택을 비욘세 청취자분들에게만 받을 수는 없겠지만 20% 정도의 투표권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후보로는 미루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밀림의 왕 마지막 인사예요. 네, 너무 좋아. 차마 그 미루리라는 네. 그래도 나중에 책 제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밖에 제목으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좋다. 네. 그럼 그거 살려서 해주실 거예요? 우주소녀처럼? 아니요, 저는 이제 음치고 앙상블이니까 네. 그냥 하죠. 오늘도 내일도 미루리라 이러고 끝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프닝을 15분 해가지고 지금 해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쵸. 네, 바퀴벌레가 나오게 생겨가지고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편한 브라 때문에 체한 적, 힘든 하루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브라부터 벗었던 적 있나요? 브라 없이 티셔츠 하나로 입기 편한 숨통티, 텀블벅 펀딩 중입니다. 올여름 숨통티와 함께 편히 사세요. 후원 후 메시지로 혼자 사세요 보내주시면 두 분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텀블벅에서 숨통티를 검색해주세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24시간도 안 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비욘세 이런 아이템 중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진행자가 지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오픈하는 아이템. 예를 들면 1인 가구 여러분 뭐 먹고 사세요 할 때가 제가 제일 먹는 거 때문에 막막할 때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욘세 해충탈출 넘버원 특집이고요. 벌레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모기, 바퀴벌레, 날벌레 막 이런 온갖 해충이 출몰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집마다 어떻게 벌레를 박멸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양입니다 라고 해주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취인생 3개월 차 드디어 인생 첫 대왕 바퀴벌레를 만나고 3m쯤 도망가서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린 벌레에게 한없이 약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고요. 따뜻해지니까 이제 나오죠. 왜냐면 지금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누가 알람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 한 달 전쯤인가 여러분 지금쯤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방충망도 보수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했는데 또 이걸 까먹고 있다가 친구네 집에 바퀴벌레 출몰한 얘기를 듣고서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맥스포스계를 한번 둘렀거든요. 그렇고 집에 약도 파리채도 심지어 신문지도 없었어요. 1시간 동안 발발 떨다가 겨우 목이 긴 무선 청소기로 빨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먼지통을 비우지 않아서 게으른 나야 땡큐. 먼지에 휩싸인 바퀴가 움직임이 느려질 동안 밀폐하고 기다렸다가 야밤에 밖에 방사했습니다.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니까. 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바퀴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손가락만 했거든요. 이러면 밖에서 들어온 애다. 그치. 야생, 이런 애 야생이에요. 네네. 길바퀴. 소름 끼치게도 천장을 기어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고 벽 모서리에 위치하는 지능까지 있더군요. 그렇게 큰 바퀴가 갑자기 나타나면 밖에서 유입됐을 거라고 해서 맞네. 안심이지만 지금 바퀴약 사야 하는데 왜 상품 소개에 바퀴 사진까지 올리는 것인지 아직도 소름이 돋아 못 사고 있습니다. 젠장이라고 해주셨고 벌레는 이게 직방이다는 생활의 지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알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SOS를 남기셨어. 그러니까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읽었는데 지금 순진무구한 네, 지금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팁을 묻는 설문지에 팁이 하나도 없는 최초의 사연이 왔고요.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그래도 이 일화가 있고 비욘세에 제보해야지 했는데 나의 구세주 비욘세님. 매년 더워지면 벌레는 점점 커진다고 해요. 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취 선배님들의 해안과 큰 가르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오프닝에 잘 썼습니다. 이제 뒤에 언니들이 알려줄 거야. 뒤에 선배들이 알려줄 거야. 순서대로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얘기는 맞아요. 더울수록 바퀴가 커진다고. 동남아 같은데 엄청 크잖아요. 동남아 엄청 커가지고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일본 유학 갔을 때 바퀴벌레가 진짜 크고 날아다녀요. 큰 애들이 날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또 한창 무슨 저는 제일조선인 참정권 문제 막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이런 주제를 할 때였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약간 일본 대학생들이랑 한일 문제 같은 걸로 싸우고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한번 날아다녀가지고 존나 다 싫다. 너희 나라의 모든 게 싫어. 이러면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고노야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 바퀴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집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막 6평 막 이런데 근데 거기서 바퀴가 진짜 엄지 한 마디만한 애가 날면 사람이 미쳐버려. 월세 내야 되겠는데 걔도. 그러니까요. 룸메이트지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룸메지. 그 정도면 룸메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큰데 하필이면 걔가 붙박이장에 들어간 거예요. 오 마이 갓. 절대 못 죽인다. 너무 싫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를 좋아해줬던 외국인 남자애한테 우리 집에 바퀴가 있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걔가 아주 신이 나서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으쓱으쓱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붙박이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붙박이장이 이렇게 위에 자켓 같은 거 거는 데가 있고 밑에 바지 거는 데가 있으면 거기 사이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판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바퀴를 얘가 그 신발로 빵 쳐서 잡은 거야. 그게 정말 식빵 바르는 스프레드처럼 퍼지더라고요. 바퀴가. 그러니까 나가. 야 고마운데 나가. 이렇게 흔적을 남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아니 그게 코팅도 안 된 그 나무판 얼룩이 남잖아요. 코팅이 안 된 나무판 있잖아요. 왜 붙박이장 같은데 마감 그러니까. 막 잘 안 하니까 학생 기숙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나무 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또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야 바퀴는 터질 때 몇천 마리의 알이 같이 터진대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야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왜 어쨌든 해결했잖아. 나가. 사랑은 바퀴와 함께 바퀴와 함께 사라지고 파스스 사라지고 좋은 친구로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은 네, 이 사연은 동천동 대바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네, 시작이죠. 이제 네. 앞으로 다 닉네임이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용인에서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 비욘세 애청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늘 고층에서만 살다가 3층인 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저층 아파트의 여름 초파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식초와 주방 세제, 설탕을 섞어서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 보았는데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방에 초파리는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냉장고 문의 경첩 부분 그리고 주방 휴지통 곳곳에 깨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초파리 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상하지 말고 읽는데 집중을 해야지. 싫어가지고 또. 정이 가득한 게 너무 슬퍼. 네. 네. 직박이다 하는 생활의 지혜로는 전기 초파리 트랩. 파란 불빛으로 초파리를 유인하는 전기 초파리 트랩을 사고 나서 더 이상 여름이 두렵지 않아요. 3만 원 중반대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커다란 크기에 매우 당황했지만 크기가 커서 빛도 강한 만큼 벌레를 더 잘 유인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중에 간혹 깜짝깜짝 놀랄 만큼 팟 소리가 나는데 초파리 트랩 열일 중이구나 싶어서 흐뭇하답니다. 뭔지 알죠 이거? 자식 돈값하는군. 자식 돈값한다. 집에서 혼자 일하는 재택근무 프리랜서 노동자인데 비욘세 너무너무 소중한 저의 노동메이트입니다.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초파리 트랩처럼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전기 모기채. 파직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살생은 나쁘지만 어차피 모기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해서 죽여야 한다면 고통 없이 한 방에.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그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뭔가 보인다 싶으면 흰자로 보다가 그 무슨 무림고수처럼 팔을 뻗어서 파파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기 파리채에 전기 초파리 트랩 네. 추천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초파리는 정말 자연 발생하는 걸까? 그게 진짜 이렇게 날 더워지고 하면은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를 해도 네.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초파리 자연 발생설이 있잖아요. 아무 막 다 막 밀실 같은 데서 이런 데도 바나나 며칠 갖다 놓으면 이게 올라온다. 초파리는 정말 자연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역시 지구가 멸망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럼요. 바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해주신 그 초파리 트랩 만든 거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이소에도 팔아요. 맞아. 다이소에 이렇게 단지 같이 생겨가지고 초파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저는 거기에도 많이 그냥 뭐더라 사과식초 설탕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게 또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또 버릴 때 그 자글자글하게 들어있는 초파리들을 또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전기 초파리 트랩은 처음인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사이즈가 크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소리가 팥 난다는 거 보니까 뭔가 그 고깃집 파리채처럼 자극을 그냥 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제거를 하나 봐요. 네. 이것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밝아가지고. 초파리들을 아니 원룸 살 때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뭐 하나 켜놓으면은 친구가 은은하게 무드등이라고 사줬는데 정말 태양이 뜬 줄. 나 지금 클럽. 그렇지. 이런 막 오픈형 원룸에 사는 자취인 시절에는 이게 저기 달이 떴다. 이렇게 휘영청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그 친구네 집이 얼음 정수기 샀는데 되게 편하다고 저한테 막 추천하면서 야 얼음 정수기 너무 좋아. 그러길래 아 그래 다 좋아 그랬더니 근데 하나 단점이 있대요. 어머니가 잠귀가 되게 밝으신데 새벽에 달그락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얼음을 만들어서 여기 얼음 거기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달그락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엄마가 자다가 계속 깨셔가지고 엄마 안 잔다. 네 엄마 안 잔다처럼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천 하루살이님께서 우리의 적 아니야? 그러니까 안양천 하루살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양에서 만화 그려요라고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천장과 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에요. 하도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천장과 벽, 바닥과 벽 사이사이를 실리콘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철통 보완. 네. 그러니까 벽과 천장에 바퀴벌레를 가둬버린 거지요. 하루에 2-3마리 보던 것들이 2년 동안 기적적으로 탈출한 한 마리 봤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안 보이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 곰팡이가 되게 잘 피는 데가 있었어요. 옥상 공사를 안 해놔가지고 곰팡이가 되게 잘 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보수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수리해 주시는 분이 저 전 세입자도 주기적으로 도배를 계속 다시 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일이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주변 세입자들이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집 그 집주인분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방수해줄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하던 차에 PVC 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팅 보드 같은 거 그거를 벽에 다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음실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몇 년째 곰팡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 방수되는 걸로 이제 한번 몸빵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설거지 싱크대에도요. 그리고 벌레가 나올 만한 곳을 다 막아서 가둬서 굶겨 죽이는 거지요 라고 해주셨고 되게 비싼 값에 관리해주는 세스코가 아니고서야 벌레 퇴치 약 쳐주시는 분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전문가처럼 조끼 입고 도구 가지고 오시지만 사실은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젤 형태의 약을 정보와 함께 발라주기만 해요. 그 약을 왔다 갔다 타고 넘는 바퀴벌레를 받지요 라고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불신. 업체 잘 골라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바퀴벌레 약이 그 맥스포스 셀렉트 겔이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땅콩버터 같은 냄새가 나는지 저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걔가 지금 본가에 있는데 네. 약을 한번 쳐놓으면 애가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걸 찾아서 뜯어 먹으려고 하고 아이고. 실제로 창원에 있을 때도 이제 집에서 세스코 아저씨가 갔다 가면은 얘가 개코잖아요. 네. 뒤져가지고 몇 개를 발견해서 뜯어 먹는 거야. 아이고. 근데 이제 먹고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워낙 소량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약을 한번 쳤다 하면은 막 완전 난리가 나는 거야. 걱정되겠어요. 쿵쿵거리면서 막 그래서 걔가 이제 배고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언니한테 약 쳤냐고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약 칠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동물들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은 나왔네요. 읽어주세요. 모집 되자마자 비욘세님을 빵 터뜨린 너무 무섭거든요. 이 닉네임 봤을 때부터 너무 무섭거든요. 화곡동 파브르님. 미쳤다. 천재 아니야? 역시 곤충 얘기 나오는데 파브르 빠질 수 없다고. 화곡동 파브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가 아닌데 역시 파브르입니다. 박사예요. 구구절절. 안녕하세요. 화곡동 파브르입니다. 비욘세 들은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 그간 사연 보내고 싶었던 적이 엄청 많았지만 딱히 자신 있게 보낼 만한 소재가 없었어요. 박사님의 전공에 맞는 게 이제 없었다는 건데. 그쵸. 네. 근데 벌레라는 단어를 보고 바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나의 쇼타임이 왔다. 약간 기생충 박사 서린 교수님이라든가 그 새 박사 윤무부 교수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건 정말 자신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전 벌레를 아주 잘 잡아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실 약간 꿈틀거리는 애벌레류는 못 잡아요. 근데 이것도 못 잡는다, 못 죽인다 뿐이지 무서워하진 않는답니다. 자신 있는 소재가 나와서 너무 기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제하면서 잘 써볼게요. 네. 지금은 자취 중인데 다행히 벌레가 나온 적은 없고 본가에 있을 때는 본가가 좀 주변에 산이 많고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 종종 벌레가 나왔지만 벌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저와 가족들은 벌레를 그냥 턱턱 잘 잡았기 때문에 별 추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파브르 기질은 집 밖에서 더 잘 발휘된답니다. 아니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파브르는 곤충 학자인 거지 곤충 학살자가 아닌데 지금 벌레를 잘 잡는 거를 파브르 그러니까요. 기질이라고 지금 후려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고. 지금 빨리 파브르랑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할 거야. 면담을 뭐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파브르가 보면 슬퍼한다고요. 네, 반박 불가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이랑 템플스테이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산속에 있는 절에서 진행되다 보니 벌레가 참 많이 나왔어요. 돈벌레 같은 다리 많은 그런 벌레들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녁에 각자 배정된 방에서 잘 준비를 하는데 옆방에 있는 제 친구가 벌레가 나올 때마다 땡땡아 파브르야 벌레 하고 저를 불렀고 저는 달려가서 벌레를 턱턱 잡아주었어요. 살생을 하면 안 되는 절에서 근데 유유. 어떻게 벌레를 죽이면 안 됐지만 그치 유유. 벌레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지 뭐. 그렇죠. 그냥 죽였어요. 유유. 눈물 사이로 할 말은 다 하신다. 그렇지. 암튼 친구는 한 5분에 한 번씩 절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가 계속 절 부르니까 다른 방에서 절 모르는 너무 초면인 분들도 땡땡씨, 파브르씨 벌레요 하고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화곡동 파브르가 아니라 화곡동 세스코. 맞아. 네. 너무 웃겼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럴까 하고 달려가서 전 파브르예요.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다들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히히. 아 좋네요. 아주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벌레를 잡는 이게 직방이다는 생활의 지혜 알려주셨는데 아주 멋있는 힙합스러운 말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네.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본디스웨이. 재능이다. 본디스웨이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다 필요 없다. 그렇죠. 내추럴 본이다 어. 이런 얘기를 난 해주셨고. 타고났다. 네네네. 저 벌레 말고도 다이어트 강박, 폭식증 이런 소재도 참 자신 있는데 언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파브르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좀 팁을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면 모기는 이런 환경에서 잘 서식합니다. 이런 걸 조심하세요라든가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뭐입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벌레 죽인 무용담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타고났으니까. 죽이면 되는데 뭐를 알게 연구를 뭐냐. 하냐. 초파 뭐 바퀴벌레가 뭐 단 걸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잡으면 되는. 잡으면 될 걸 뭐하러 유인을 하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건. 조심을 하느냐. 그렇죠. 잡으면 되는데. 멋있다. 굉장한 간지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화곡동 파브르, AKA 화곡동 세스코 선생님의 오늘부로 이분 한 줌단에게 되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아까 그 파브르 여기요 벌레요 했던 것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혹시 있으세요, 파브르님? 있으세요, 파브르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암 미치겠네. 다음 사연은 부암동 방구 부암. 방구 부암. 방구 부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방구 얘기는 유치원 때부터 참 이 나이까지 이렇게 재밌네. 영원히 재밌을 것 영원히 같아요. 재밌어. 80살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한 줌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한 줌단 검색하기, 닉네임 정하기, 채팅방 비밀 코드 알아내기까지 성공한 지 어언 3개월이 된 인싸 중에 최고 아싸, 아싸 중에 최고 인싸의 인생을 찾는 부암동 방구 부암입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웃는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너무 유치해. 있습니다. 저는 창문 활짝 열고 바깥 공기 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주택에서 방충망 없이 2N년째 살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밖에서 뭐가 푸드덕 몸으로 날아오면 그날로 그냥 거품 무는 날이에요. 그게 뭔지는 아실까요? 바퀴 중에서도 날아다니는 애들. 으아! 말만 했는데 벌써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무튼 어릴 때는 그러면 일단 밥그릇으로 애를 생포하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지금은 그냥 집을 버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멋진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 뿌듯하네요. 바퀴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니 바퀴는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왜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미 동반자야. 그렇지.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방충망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끈질기죠? 근데 사실 벌레랑 추억을 쌓기엔 제가 너무 쫄보라서 이걸 추억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심한 관종인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제가 써도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혼세님 화이팅이라고. 요즘 점점 청취자분들 사연이 굉장히 무책임해지고 무책임해지고 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닉네임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이미 다 했어요. 아유 다 그럼요. 분량 다 뽑았어요. 지금. 부암. 부암도 갈 때마다 웃길 것 같아. 너무 웃겨. 바퀴 잡는 거는 정말 저를 믿으세요. 자, 오, 팝으로도 드디어 안 줬던 팁. 부암, 방구 부암에서 나옵니다. 부암동 향해서 절 한 번씩 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페트병 뚜껑,
달걀, 노른자 삶은 것, 설탕, 붕산이에요. 쉬워요. 삶은 달걀에 노른자만 분리하고 설탕 그리고 약국에 파는 붕산을 함께 으깨고 섞어서 페트병 뚜껑에 하나씩 담아 개들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 쓱쓱 놔주세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서 아유 여기 나오네요. 혹여나 먹을까봐 강아지 입이나 손이 안 들어가는 깊숙한 곳에 놔주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 아래, 밥솥 뒤, 세탁기 아래 같은 곳에요. 그럼 단내 맡고 온 애들이 그걸 먹고는 붕산 때문에 죽어버린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발랄하게 저 한 번만 믿고 추라이 죽어서 뒤집혀 발견되기도 하다가 며칠 지나면 아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바퀴 죽어나간 집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는지. 아무튼 효과 만점이니 꼭 해보세요. 설탕은 단내 은은하게 날 만큼 충분히 넣어주세요. 그치 이것도 이제 그 노른자랑 설탕까지 섞다가 달달해서 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먹는다. 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 붕산만 빼면 내 건데. 붕산 마지막 한 스푼 넣기 전에 약간 퍼먹을 만큼 퍼먹고 감자 으깨서 넣으면 또 맛있다고요. 이거 샐러드다. 뭔지 알지. 노른자 빵만 사오면 돼. 빵만 사오면 돼. 바퀴벌레 양 얘기하나 또 먹는 얘기하고 있어. 양보할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여러분 잡지 마세요. 먹는 것에 양보하세요. 어쨌든 붕산을 넣기 전에 네. 한 몇 숟가락 두셔도 되겠다. 그렇죠. 네. 이제 없다 이미. 몇 숟가락이면. 그러니까. 근데 걔는 뭐 조금 먹잖아요. 내가 좀 먹어도 어떠냐. 큰일 날 소리 한다 저렇게. 네.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벌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아 맞다.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혼세님 목소리 처음 듣자마자 에이핑크 정은지 씨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이 내 생일인가. 미스터 츄. 그렇죠. 혹시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 식상하다면 죄송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이 나네요. 그치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일녀 아수라님은 에이핑크 보미씨 목소리랑 너무 비슷해서 대박. 두 분 같이 얘기하시면 에이핑크 라디오 듣는 느낌이에요 라고 이런 그 판다분들이 들으시면 큰일 날 얘기. 하지만 뭐 긴급 스케줄 빵꾸 나면 연락주세요. 에이핑크. 우리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겠다. 무슨 소리야? 긴급 스케줄로 연락을 왜 해? 목소리 셔틀. 아주 혼쭐이 날 수 있다. 네, 아무튼 비욘세 사랑하고요. 혼자 사세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팁이 있네요. 한 포인트가 있으시다. 그렇죠. 네. 계란을 맛있게 먹는 방법. 그렇죠. 그렇지. 기억에 남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또 붕산을 넣어야 되는데 붕산 안 넣었다가 또 이제 바퀴벌레도 회식 한번 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성지가 돼가지고. 이 집 약간 인심 좋네. 이렇게 맛집이다. 되는 거지. 큰일 났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임금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대전에 사는 30대 싱글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 자라서 벌레를 거의 못 보고 자랐는데 독립하여 원룸에 살 때부터 벌레 나올 때마다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싫어하거든요. 앞집 총각 불러서 만원 줄 테니 잡아달라고 민원을 준다고요? 민원을 준다고요? 나 민원 건다는 줄. 10,000원 줄 테니. 근데 그 총각이 대신 술 사달래서 술 마신 적도 있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왜 그런 가구 같은 거 옮길 때 그 용달 기사님이 이거 들고 올라가는 거 인부 한 명 더 필요해서 5만 원 추가해야 된다. 아니요 괜찮아요 해서 친구를 부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제 탕수육에 짜장면 12만 원치 사주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맞아. 너 이럴 거면 이거 중고장터에서 뭐하러 사냐. 이거 인건비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요. 이분이랑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제 궁금한데.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총각이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술을 사달라고 해서 같이 또 마신 것까지는 그래도 나름 둘이 좀 발이 맞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 후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망한년의 올림피아드에 등장할 수도 있어. 그렇죠. 벌레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네. 네. 방충망 아래 작은 물구멍도 막아주는 거 필수고요. 지금 오피스텔에 전기 소독 나오시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는데 생각나면 한 번씩 뜨거운 물 끓여서 모든 하수구 구멍에 확 부어주는 게 또 효과 좋다고 하셔서 실천 중이고요. 특히 여름 날벌레는 후각이 뛰어나서 1층에서도 10층 음식물 냄새를 맡고 올라오는 애라 하수구에 끓인 물 자주 부어주시고요. 뭐 이미 이 세상 존재가 아닌데 이거는? 이건 약간 지금 아이빌리브 느낌 나거든요. 네. 어벤져스도 아니야 이거는. 네. 사실 아파트 오피스텔까지는 전기 소독이 나오는데 그 이하 빌라나 원룸까지는 전기 소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맥스포스겔은 넘버원 해충 방지 연고인 거 다 아시죠? 네. 1년에 2번 집 구석구석에 짜주세요. 맥스포스겔은 기본입니다. 맥스포스겔 광고 주세요. 광고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좋긴 좋아.
좋아요. 저도 쓰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 붓는 거랑.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자 남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앞집 총각한테 10,000원 줄 테니 잡아달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닉네임에 부합하는 임금님의 배포.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일찍 당근마켓을 하신 거라고도 예. 볼 수 있죠. 요즘에 이게 또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당근마켓에 우리 집 지붕 위에 올라간 인형을 집어달라. 맞아. 강태공을 찾는다. 그래서 네. 이제 낚싯대로 막 찾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벌레를 잡아달라. 그리고 뭐 방충망 수리하는데 뭐 이걸 해달라. 뭐 이런 맞아, 분들이 맞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안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망원동 개똥벌레. 여기 또 벌레 등장. 그만해라 진짜. 수라님이거든요. 큰일이야 수라님. 이렇게 닉네임을 설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연 왔을 때 그 어디였지? 아까 화곡동 파브르님이 사연 보내셔서 너무 웃기다고. 화곡동 파브르님 사연이 왔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도 뭐 하나 보내야겠네요 라고 하더니 야심차게 망원동 개똥벌레. 망원동 개똥벌레님께서 맞다. 그 5만 원빵 광고 넣는다고 하셨는데 문구 보내실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왜냐면 이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마이걸이 컴백해가지고 또 이분이 오마이걸을 좋아해서 망원동 옴세권에 네. 그 WM 그 엔터테인먼트 그쵸. 근처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제 컴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원동 개똥벌레입니다. 친구가 없네요라고. 진짜 그만해라 진짜로. 이 드립 치려고 쓴 것 같아. 이거 지금. 하려고 밑에 솔직히 이거 한 5글자 쓰려고 밑에 거는 그냥 쓰신 것 같긴 밑에 건 한데. 그냥 다 빌드업이야. 네, 성의를 봐서 읽어드립니다. 지금 집은 아닌데요. 처음 자취를 시작한 집이 단독주택 세대여서 벌레가 자주 출몰했어요. 거미는 물론이고 돈벌레, 바퀴벌레, 이름을 알 수 없는 잡벌레까지. 그때 매트리스도 없어서 욕 깔고 잤는데 온갖 벌레의 출몰에 화들짝 놀래서 깨기를 여러 번. 거미는 생길 때마다 없애긴 했는데요. 그때 룸메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언니, 거미는 행운을 가져다 준대. 거미가 있는 집은 좋은 집이래. 그때 돈도 없고 슬기롭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정신승리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나도 자연의 일부이거늘. 왜 나는 너를 혐오하는가? 너를 품겠다. 그리고 망원동으로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개미가 창궐한 적 있어요. 그때 온갖 개미 퇴치 용품을 구석구석 붙여놓고 개미여 물러가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라고. 좀 다들 날벌레와 바퀴벌레 얘기를 위주로 하셨는데 거미와 개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의 화학과 무속신앙의 합작으로 개미를 물리치고자 했던 신앙의 힘으로 벌레 잠대 이게 직방이다 하는 생활의 지혜는 나는 왜 지혜도 없이 용감하게 구글 폼에 사연을 적고 있는가. 정신승리라고 하면 소개가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죠. 나 망원동 개똥벌레입니다. 친구가 없네를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죠. 일단 싱크대나 구석진 곳에는 바퀴벌레, 개미 잡는 붙이는 캡으로 된 제품이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뿌리는 제품은 눈에 보여야 효과가 있어서 붙이는 것이 이게 생활의 지혜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어다니는 벌레는 고양이가 잘 잡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하던데요, 진짜. 고양이들은 잘 잡는다고. 은근 잡더라 고양이들이 바퀴를. 네. 히히. 이전에 해충약 브랜드 홍보했을 때 조사했을 때 이분이 또 이제 온갖 그런 마케팅 이런 업무 많이 하셔가지고 해충약 브랜드 홍보할 때 조사했을 때 모기는 토마토를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실험 삼아 여름에 토마토즙을 발라봤는데 정말 효과 있었고 끈적했어요. 효과는 있지만 끈적했다. 키키키. 저는 모기계의 김태희인데요. 모기 퇴치를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캠핑 다닐 때도 역시 최고의 효과는 모기향이었어요. 그리고 담배 연기도 싫어하더라. 올 여름에는 LED 모기 퇴치기를 사서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시험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보려고 하는 제품은 사운드 판다입니다. 광고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만약 광고였으면 뭐 후기라도 있을 텐데 사려고 사운드 하는 판다 정말 좋다라고 했을 텐데 사려고 하는 제품을 소개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보통 써본 거를 해주시는데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제품은 그쵸? 이거는 뭐야? 별점도 줄 수 없고 그냥 그쵸, 희망사항이잖아. 저는 뭐 사려고 하는 제품은 한남 더힐 뭐 저도 뭐 살려고 한다면요 이러면서 갤러리아 포레. 네. 뾰족한 꿀팁 없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도 괜찮은가 싶지만 세상에 사연이 땡땡개나 들어왔어요. 땡땡개 중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금요일은 비온 요일, 금요일마다 설레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여돌 특집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마이걸 컴백했어요. 던던 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던던 저 댄스? 들어봤죠. 저 아직 못 들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일하느라. 아마 광고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게 될 텐데 네. 참 좋고 굉장히 이분들의 컨셉이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여름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한 번씩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걸 너무 재능왕이야. 다 매력 있어요. 맞아, 다들 흥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수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익명을 안 지켜줘도 되나 싶지만 이메일이 너무 프리나프리 오피셜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피셜 메일로 이런 개똥벌레 드립을 치고 망원동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걸이 미니 8집 디어 오마이걸로 컴백했습니다. 왠지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화창한 봄을 만끽하고 싶을 땐 뭐다? 오마이걸이다. 음색 깡패 옴둥이들의 8집 타이틀곡 던던댄스부터 수록곡까지 무한 스밍 부탁드려요. 그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딸기라떼 씨 빼달라고 하지 마세요. 딸 빼라고 소개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술특집에서 이분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술특집 때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술을 판매한 전빵 할아버지 신고하고 술 먹고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샷했던 딸빼입니다. 맞아, 그쵸. 이분 커피 뺏어 먹고. 그쵸, 커피 그분이 뺏어 먹고. 차비도 내주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이러면서 카드 못 찾겠다고 해가지고. 맞아. 그분도 약간 찾아왔는데 안 돼가지고 네, 약간 안 불발 돼가지고. 로맨스의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랑 지냈어요. 특히 바퀴벌레, 지네가 많았는데 할머니는 이 녀석들이 나타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정없이 내리치시는 모습을 보며 모방하다 보니 자연스레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할머니가 화곡동 파브르 기질로 조기 교육. 그쵸 강하게 파브르의 키운다. 기사로 예방이 뭐 필요하냐 다 때려잡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바퀴벌레도 한두 마리 야금야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름 밤 TV를 보고 있는데 구석에서부터 사사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 여기서부터 괴담 구간입니다. 어딘가 있겠지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어디서 저돌적으로 오더니 제 반팔티 안으로 샤샤가 오더니 목이 다 늘어날 라운드로 뿅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 새끼 바퀴 아닐지도 몰라. 이 새끼 음탕해. 무섭기보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요. 아 너무 싫다 근데. 그러고 파리채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새끼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날라다니기까지 해서 F킬라를 사정없이 뿌리고 파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저도 괴롭고 바퀴새퀴도 괴로운 싸움이었어요. 바퀴새퀴라고 적어주셨고 라인 괜찮네요. 그렇죠. 이분의 어떤 그 특이한 점은 F킬라를 나름대로 제품명이라고 익명 처리를 해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X킬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X프킬라라고 써주셔가지고 독창적입니다. X를 도대체 왜 넣었나? 서방 아니에요 이거는? 서방이잖아. 서방이야. 서치 방지입니다. 서방이야. 네. 친한 언니가 저보고 인간 세스코라고 불러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파리채로 죽이면 알을 까서 번식하기 때문에 일단 약을 뿌려 맥을 못 쓰게 한 다음 테이프를 머리카락 떼듯이 붙여서 봉인하고 바깥에 버려요. 너무 잔인하고 더러운 방법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난 이상 수백 마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한 마리 잡고 나면 그 위로 보이질 않아 깔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비욘세님 바쁘신 와중에도 결방 없이 늘 재밌는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혼방하시면서 사연 읽어주실 때 마치 무리해서 인싸인 친구랑 단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다 떠는 그런 기분이에요. 단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다를 떠는데 얘만 말하는 거야. 그거를 너무 은은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고 있어. 너무 지치실 때는 쉬어 가셔도 돼요. 혼세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녕이 우선이에요.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딸빼님이 되게 이런 그 여러 가지 노하우 잘 들었고요. 때려잡는 게 최고구나. 네, 터뜨리면 안 되고 그 스프레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 그 테이프로 이분이 붙여서 진짜 얘기하시는 게 알을 까서 번식한다고.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빠른데 이게 때려잡아지나요? 저는 때려잡는데 저는 네. 그렇게 세게 안 때리고 일단 얘가 기절하거나 터지지 않을 정도로 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가 한번 나동그라지면 그때부터 하던가 아니면 이제 종이컵 같은 거가 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가두거든요.
못해. 네. 너무 빨라. 그쵸, 힘들죠. 빨라요. 엄청 빠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빨라요. 그 순간에 딱 발견하는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등줄기가 오싹해지는데 저도 안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러운 건데 저는 보고 이제 몇 초 안에 근데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이제 어딘가로 사라질 것이고 그게 더 싫은 거예요. 맞아. 내가 없는 곳에서 이 자식이 알을 까거나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래서 룸메이트. 네, 전에는 한번 제가 천장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제가 구한 집이었는데 언니랑 사는데 네. 저희가 같이 사는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되게 화를 많이 냈거든요, 저한테. 왜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집을 언니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보고 계약을 한 집인데 네. 그래서 바퀴벌레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언니가 좀 화를 냈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표가 언니가 바퀴벌레를 안 보는 동안 제가 처리하는 게 약간 저의 약간 미션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저는 밤새도록 마감하고 한 5시쯤에 앉아 있는데 저기 천장에 있는 거예요. 천장이잖아요. 네. 어떡하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그 슬리퍼,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던 걸 벗어서 던졌어요. 네네네. 근데 한 번에 명중이 안 되니까 안 되지. 쿵 한 3번 하니까 언니가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하라고 일어나다가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났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아니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책상 쳤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글이 안 써져서 열받아서 책상을 쳤다 했는데 이제 언니 욕실 들어가고 나서 막 완벽 범죄를 위해서 사체를 치우고 처리를 했었죠. 근데 바퀴를 얘기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일본 살 때 바퀴벌레가 날아다녔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사연이 온 걸 보니까 확실히 바퀴벌레도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습하고 맞아요. 더워져서 이게 열대 기후 있는 쪽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일본 친구가 농담으로 항상 세계 바퀴벌레 콘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바퀴벌레 사이즈와 이런 것들로 바퀴벌레 콘테스트를 하는데 보통은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그 좀 더운 나라에서 많이 1등을 하는데 작년에 일본 바퀴가 1등을 했다. 거의 뭐 이목구비 표정이 보이는 정도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아시아의 역습.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은 정말 덥고 습하구나 했는데 이제 한국도 예외가 없이. 그렇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 계절이 변화하면은 이렇게 큰 벌레들이 잘 창궐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래요. 벌레들이 많이 멸종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런 애들만 남아서 커지고. 최종 보스들만 남아서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생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면서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곰돌이 책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한줌답게 재미있게 자기소개 쓰고 싶지만 벌레와의 악연 따위 불사르러 온 길이라 잠시만요. 라고 급하게 이렇게 지옥에서 온 사제처럼 말씀하시네. 그쵸, 지금 너무 황급하거든. 구마하러 와서 지금. 네. 우리 집을 둘러싼 벌레의 추억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네? 추억이요? 라고 5글 쳐줘가지고 다들 이제 패턴을 읽어가지고 거의 채팅처럼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맞아.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 뭐 그다음에 그 예약폼 나오고 막 이런 느낌으로 입력된 대로. 네. 날벌레, 사과식초 플러스 세제 몇 방울 섞은 용액을 용기에 담고 랩이나 비닐봉지로 덮은 후 고무줄로 잘 고정합니다. 날벌레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을 정도의 크기로 뚫어주시면 끝. 몇 시간 후면 뒤집혀서 동동 떠다니는 놈들에게 식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흘려보내면 끝이라 간편합니다. 라고 날벌레 팁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보부상에 가서 혼세님이랑 짐송님 드리려고 편지랑 깎아 탄수화물 단 것 비타민 포장해주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으나 늦잠 자서 못 갔어요. 너무나 한줌단 같은. 네, 지방러는 옵니다. 또르르르. 네. 기차 타려 가셨나 보다. 진짜 멀리서 오려고 준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속상하겠다. 네.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네,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벌레 팁을 주셔가지고 오늘 어쨌든 초파리가 날벌레죠? 날벌레의 일종의 초파리인가? 날벌레. 하여튼 그거에 대한 팁은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곰돌이 책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황급히 늦어버린 해충 탈출 넘버원을 심지어 구글 폼으로 안 보내고 이메일로 문을 여시오. 그러니까 폼이 닫혔든 말든 난 할 말을 하겠다. 지각하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3시까지 받았는데 녹음을 한 8시에 시작했는데 메일 도착한 시간이 오후 7시 59분이 문 닫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문을 뚫고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네, 요거를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작년부터 금요일만은 오매불만 기다리며 비욘세를 듣고 여기저기 제발 비욘세 좀 들어줘라. 근데 내가 비욘세에서 들었는데 아니 근데 비욘세님이 있잖아. 근데 그 비욘세 단톡방 있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하면서 여기저기 비욘세를 홍보하고 있는 27살 프로 비욘세 주임러 한줌입니다. 사실 원래는 사연을 쓰는 게 쑥스러웠는데 최근에 혼자 화장실에 갇힌 사연 들으면서 자취설을 이분 되게 재밌었죠 그때. 갇힌 썰 풀어달라고 하셔서 카드로 이제 네. 카드인가 뭐로 탈출하신 네, 분. 탈출하셨다면 아유 그분 잘 지내시는지 네. 그때부터 약간 드릉드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미 늦었지만 해충 박멸에 대해서 아니 근데 모든 한줌단 분들이 그렇듯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라고 평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계피 믿으세요 라고 계피? 계피? 눈동자에 계피가 있어요. 도를 하십니까처럼 선한 계피가 있으시네요. 눈동자에 달이 있고 계피가 있다. 조상주에 계피가 있어요. 당연하지. 없었어? 그럼 너야. 뭔지 알죠? 일단 계피 믿으세요. 제가 계피를 믿게 된 건 혼자 자취를 하면서 바퀴벌레를 또 신선한 서방 나왔습니다. 네, 또 시작이에요. 응. 바퀴벌레를 만났을 때였어요. 워낙 동네가 바선생이 많기로 소문난 동네라 세스코도 절레절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자취를 할 때 너무 무서워서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요. 계피가 웬만한 벌레들은 다 싫어하는 향인데다가 특히 바선생이 싫어한다고 해서 일단 집에 계피를 국물팩에 담아 구석구석 넣어 놓았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인터넷에 있는 계피 해충 퇴치제를 만들었어요. 계피를 유리병에 담고 아세톤을 계피가 잠길 만큼 부어준 상태로 2주 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다음에 물에 희석시킨 계피물을 스프레이에 담아서 여기저기 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방 안 곳곳에 계피를 넣어놓은 제 노력이 무색하게 여름에 바선생을 만났고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고 당시 약 한 달 정도는 숙성되었을 계피물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스프레이에 담겨있던 희석된 계피를 다 버리고 치약을 냅다 짜서 물에 흔들어서 뿌려댔는데 그냥 끔찍하기만 하고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치약은 꿈 깨세요. 그건 너무 연약한 무기예요. 많이 쳐줘봐야 1.5평 남짓 되는 제 방에서 바퀴가 옷장 바닥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미쳐버린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서 거기만 노려보다가 나오자마자 숙성된 계피 국물을 냅다 부었더니 그대로 죽더라고요. 끔찍해. 하지만 죽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바퀴 잡는 계피 마약을 가진 채로 의기양양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꼭 숙성된 계피 마약은 안 만들더라도 계피를 방 곳곳에 두면 진드기도 사라진다고 하고 잠벌레들도 잘 안 나와요. 물론 집 바이 집. 생각해보니 노답집엔 소용없기는 했네요. 그런데 이미 너무 길게 썼는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최근에 정말 너무 피곤했는데 바선생을 이 집에서 또 마주쳤어요. 호들갑덜 기운이 안 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냄비로 냅다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파브르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잡아야 돼. 냅다 쳐서 죽이고 하던 일을 마주 하기도 했습니다. 개쿨해졌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죠? 비욘세 청취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라고 제 탓을 하고 있어요. 네, 지각 주제 이렇게 길게 쓰다니.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비욘세 청취자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저를 제물로 삼으시고요. 늦었지만 계피 너무 추천이라 호다닥 쓰고 갑니다. 비욘세 늘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작년에 심리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기다리면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당첨률 100%의 행운권 같은 낙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계속해서 잘 들을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당첨률 100%의 웃음 화곡동 파브르 그리고 부암동 부암 내비 켜고 이제 네. 두 쪽을 향해서 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암. 네. 근데 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생활이 조금 되시니까 네. 아까 3개월 하신 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네. 다들 그래도 자취 경력이 그 이상은 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이런 천년을 잘 안 미는 편이었거든요. 계피라던가 네. 뭐 계란은 물론 붕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붕산 전에 네. 너무 맛있고. 네. 붕산 직전이 그때 먹어야 된다. 네. 그 은행잎도 있어요. 바퀴벌레 시리즈도 막 찾아봤을 때. 근데 그런 걸 잘 안 믿고 결국에는 화학 제품에 의존을 했었는데 네. 계피가 괜찮나 봐요. 저는 모기 같은 경우에는
그 홈매트 훈증기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왜 파란 색깔 이렇게 조그마한 칩 같은 거 넣으면은 아침 되면 하얘지잖아요. 맞아. 그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도 올드스쿨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꽂아놓으면 그 액상을 썼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거 쓸 때 제가 너무 그 무슨 마취된 듯이 자가지고 네. 그게 과연 나의 게으름인가 모기약의 어떤 효과인가 그거에 누가 대한 봐도 의문이 누가 봐도 당신의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자꾸 화학회사를 음해하는 음모를 저의 게으름을 이제 모기약 탓을 하는 물론 옥시 가습기 같은 개새끼들도 있지만 그쵸. 근데 그런 어떤 심각한 것도 있지만 글쎄 홈매트는 아직 들어본 그게 없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잠을 음해가 많이 아닌가. 잔다 이건 좀 음해일 너무 수 누가 있죠. 봐도 항상 많이 자기 때문에 마치 친구들이 생리할 때 돼서 그런지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난 미안한데 생리 끝날 때 돼서 너무 많이 먹는다. 지금 내가 한창 생리라 너무 많이 먹는다. 컨디션 좋으면 또 많이 잘 먹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짐송님은 노하우 없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벌레 나왔을 때 이제 몇 번 해보고 네. 그때 맥스포스 셀렉트 겔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네. 그리고 나서는 딱히 그것 말고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날파리가 좀 싫어가지고 그 보통은 여름에 잘 안 해먹기도 하고 네. 혹은 여름엔 되게 간단한 걸 먹고 바로바로 치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집에서 날파리가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애초에 좀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리고 끓는 물도 저도 붓긴 하는데 네. 그게 집이 낡으면 배수구가 낡으면 오히려 부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맞아. 그거는 본인의 집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짐송님네 집은 오피스텔이라 그렇게 많이 막 그렇진 않죠? 네, 벌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기도 하는데 시간을 안 맞춰가지고 안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안심하고 잘 살았고 초파리는 제가 관리 못하면 가끔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라니까. 초파리는 자연 발생인 것 네. 같아. 그리고 10층인데도 가끔씩 좀 창문 열어놓으면은 얘가 어떻게 올라왔지 싶은 나무에서 온 듯한 아이들이 종종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집에 이제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치우고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 빌라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벌레가요? 저도 원래는 아파트에 계속 오래 살았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지금은 그냥 약간 그 코트 입다가 가디건 입을 때쯤 되면은 맥스포스겔 한 번씩 하고 똥똥똥똥 짜놓고 뭐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제때제때 버리고 그냥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방충망 없이 사신다는 분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약간 환기할 때 이게 방충망까지 열어야지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약간 고민인데 이런 건 있어요. 창문 샤시 열면은 밑에 물구멍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그 방충망 테이프 같은 걸로 막으셔야 됩니다. 맞아, 그거 팔더라고요. 네, 물구멍 팔아요. 막는 거. 그 물구멍으로도 엄청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넓은 세상에서 네. 그 구멍을 또 어디서 보고 들어왔을지.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바깥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굳이 이 세상에 비유하자면은 이 바늘 구멍만한 거기를 네. 비집고 들어올까. 이런 구멍을 비집고 들어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 집 제 작업방이 큰 방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네? 생각할수록 어이가 존나 없네.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새를 너무 무서워해요. 네. 진짜 무서워요, 새를. 새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진짜 방 안에 새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너무 열어놔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닫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보니까 전 세입자가 이 큰 방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건물 외벽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 이만한 구멍을 뚫었는데 도배하는 분들이 그 위에 그냥 도배지만 바른 거야. 안 막았구나. 그러면 외벽과 우리 집 사이에 종이 한 장 있는 거야. 그 사이로 겨울에 추우니까 뚫고 들어온 거야? 새들이 들어온 거야. 어머. 둥지처럼. 그래서 안에서 막 짹짹짹짹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새들이요? 한 마리도 아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어. 어머, 그거 어떡해요? 애기 살 거 아니야.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애인이랑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애인이 약간 좀 태평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좀 무던한 게 그 친구의
단점이자 장점이었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저를 이제 좀 진정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새 좋아하는데 라는 말을 해서 헤어질 뻔하고 근데 나는 새 참 좋아하는데 라고 저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 지금 말하고 싶지 않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희 집 수리 몇 번 와주셨던 분한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만약에 수도면 수도 담당하는 분한테 연락을 하고 뭐 어디 도배가 안 된 거면 도배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때 찢어져 있었어요? 새들이 들어오고 안 찢어져 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찢으면 끝인 거야. 뚫리면 끝인 거야. 뚫려서 새가 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새를 나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져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너무 빵 터지시며 깔깔대고 웃으시며 이런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일단 툭툭툭툭 거기를 쳐서 새들을 밖으로 날아가게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레탄 건 같은 거를 쏴서 이제 막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일단락이 됐는데 좀 얼탱이가 없었어요. 와 진짜 네, 이런 일이 있나. 뚫었으면 진짜 졸도다 졸도. 그러면은 저도 그 집 놓고 나갔죠. 그 방 못 들어가니까. 새들에게 점령당하여. 어떻게 할 거야. 전 진짜 새 쳐다보지도 못하거든요. 잘.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냥 디즈니 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디즈니 엔딩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새들이 찾아온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반려 그런 조류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죠? 빈센조의 인자기처럼 가끔 밖에 모이도 놔주고 그럼 얘는 이제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우리 집 창틀에서 밥을 먹고 이런 그림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짱 무서워해. 저 예전에 지금 그 벌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팥 베개에서 곡물이 거기에 곡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물을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따끈따끈해서 찜질하고 이런 거를 사왔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덜 말린 상태에서 옷장에 두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벌레가 이름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조그만 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동그랗고 아주 작아서 벌레 같지도 않고 쌀알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우글우글 있으니까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고 너무 싫다. 언니가 막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샤워가 있을 때 언니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자마자 이 벌레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뭐 약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안 쓰는 서랍장을 열어보고 그 팥베개를 찾으니까 너였구나. 마치 그 궁궐의 저주 인형을 찾은 기분.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그래서 그걸 버렸는데 가끔 공식 관리를 잘 못하면 걔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엄청 조그만한 그 애 이름 찾으면 나오는데 다리도 없어 보이고 벌레 같지도 않은데 뭐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혹시 이런 곡물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서 어른들이 그냥 오만 걸 다 냉장고에 넣으시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냉장고가 알아서 해주겠지. 냉장고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냉장고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저희가 해충 특집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올해 해야 될 거 준비하셨어요? 그 셀렉트 겔 놓는 거. 그런 거.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약간 좀 게으르기 때문에 닥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 선생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저번에 산 셀렉트 겔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방용인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전기 파리채 같은 거에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는 짜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짜놓으면은 먹고 이제 꺼지긴 하니까 아니면 뭐 계란 먹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사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역시 얼마 전에 또 그런 거 알죠? 막 술 먹고 갑자기 빨래 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마치 예전에 새벽 4시에 그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정리 버라이어티를 보면서 갑자기 옷장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옷 정리를 했던 그날처럼 새벽 4시에 또 만취가 돼가지고 맥스포스 셀렉트계를 여기저기 잘 짜. 아침 일어나고 기특한데 이러면서 기특한 어제의 나. 괜찮은 주사네요. 괜찮은 주사예요. 그 주사 컬렉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뭐 정리하는 거. 평소엔 정리를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안 하는 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고서야. 취하지 않고서야. 취하지 않고서야.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벌레 너무 무서워하면은.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바퀴벌레 너무 싫어가지고 바퀴벌레 퇴치 약을 잡는데 상세 페이지에 바퀴벌레 그니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건 좀 배려가 필요해.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싫거든요. 그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스노우보드 타는 그 어디라 그러지? 막 스키장, 그런 보드장 이런 슬로프 광고를 스포츠 브라 입은 여자가 배를 닫아놓고 스노우보드를 들고 떠나자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정말 막 발까지 꽁꽁 얼 것 같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역삼동 빌딩 숲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게 보이는 순간 저 광고 만든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추위가 증폭되더라고.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들으시기 좀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식사 시간에는 좀 청취를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하고 오프닝에서 말했어야지. 처음에 제목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해충 특집이라서 네. 알아서 잘 피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경고문에 써놔야 되겠다. 식사 중인 분들은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다 막 이렇게 그쵸.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짐송님이랑 같이 집에서 홈 레코딩을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처음 조금 혼자서 팟캐스트 녹음을 시도해 본 결과로 비욘세님이 새삼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하는 게 또 에너지는 있구나. 이제 혼자 하는 거는 의외로 또 한 2-30분만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해충 특집 너무 다들 재미있고 센스 있는 얘기 그리고 유익한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몇 개 좀 얻어갑니다. 저도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혼자 하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혼자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의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애가 한 명이 앞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 친구들 우리 아이 친구들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인싸 친구랑 집에 가는데 수다 떠는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나 생각하고 남은 말했으니까 맞아. 아무래도 이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다음에 봐보면 또 내 옆에 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그 사연 좀 귀엽게 봤어요. 그런 느낌으로 혼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게 그 제가 콜포비아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잘 못하는데 어쩌다가 전화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차에서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을 켜놓고 하면 이건 전화통화가 아니다. 이것은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는 매직. 전국민 팟캐스터화. 약간 전화 연결 그때 했잖아요. 맞아. 그런 매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어떤 생활의 지혜로서 예전에 그 청춘 플리앤토크 짐송님이랑 같이 할 때 택시 타고 행사장 오고 있는데 어떤 그 택시 기사님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역사가 이런데 말세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흥미롭게 그래요?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저건 어떤 것 같아요? 이래 하다 중간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약간 그 뭐랄까 독재에 대한 향수가 있고 좀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친일파 재산도 있고 일본에서 뭐 받을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재산 받는 거에 이렇게 치중을 해야지 왜 이렇게 종군 위안부 따위에 일본군 성노예 그 사건 따위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목적지까지 지금 6분 남은 거예요. 6분 남았는데 내가 이분을 뭐 가르칠 거야 내가 뭐야 내가 이걸 전공해서 배웠든가 말든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너무 화가 부글부글 나는데 중간에 어떤 저의 분노를 이렇게 끌어내린 어떤 버튼이 하나 있었다면 이것은 팟캐스트다. 이것은 버스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야. 이 아저씨가 하는 빠은 얘기는 팟캐스트다. 그러니까 나는 대답할 이유도 없고 이거에 일일이 신경 쓸 이유도 없고 해서 6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6분 동안 이제 팟캐스트를 끌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쵸.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 놀러 갔는데 그 집 사람이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어디 극우 유튜버가 나올 때 그런 느낌 있잖아. 저런 걸 보네. 저런 걸 보고 앉았어. 이거는 약간 뭐 회사에서나 이럴 때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근데 내가 이걸 듣고 너무 반발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말할 발언권이 없다. 그럴 때는 여기부터 팟캐스트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다. 조금만 기다리면 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 별점을 테러할 것이다. 별점 테러 가만 안 둬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콜포비아 얘기하다가. 콜포비아.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시는 짐송님에게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그 뭐였죠? 밀림의 왕. 네. 또 밀리는 일은 저희는 항상 많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저는 또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이크가 2개고 트랙이 2개인 상황이 저는 지금 오다시티 화면을 보면서도 약간 무서운데 이거 자르면은 앞에 거랑 막 엉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구간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를 때 내 음성만 자르면 안 되고 밑에 묵음으로 돼 있는 것까지 같이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안 자르면 싱크가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딴 얘기하고 이럴 것 같더라고요. 다 자르고 나면 시간이 달라져서. 너무 어렵네요. 이제 인디자인도 하기 싫어가지고 한글로 지금 책 조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런데도 어떻게든 팟캐스트를 하겠다는 우리의 어떤 관종력 이거 덕분에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사실 뭐 관종력이든 뭐든 팟캐스트나 글이나 자기 얘기를 남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루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밀림의 왕 그 무슨 공지라든가 이런 거 뜨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겠네요. 일단은 주일에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해요. 그렇게 이제 목표가 있어야 좀 덜 미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고요. 비욘세처럼 성실하게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의 루틴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고. 저도 약속은 안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되게 책임감 있게 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은 한 적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일요일에 정기 업로드가 초반에는 일요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뭐 무슨 요일에 매주 올라옵니다가 없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올라오게 돼서 일요일에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백수일 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일요일에 일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요일로 업로드를 했다가 이제 저의 주말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저처럼 미루는 인간은 일요일 업로드라도 목요일까지 편집을 해서 예약을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런 일은 또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송두리째 주말들이 날아가고 그걸 겪은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해서 뭐 일단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금요일 업로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노자 맨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맞아, 일요일 업로드. 일요일 업로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주말에 일을 한다는 거는 평일에 아무리 놀아도 억울해요. 맞아.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우리는 거의 주말에 뭐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돼도 일요일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못 만날 수 있거든요. TV도 못 보고. 진짜 억울하네. 이게 간단해 보여도 되게 짧은데도 편집하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상보다는 덜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해충 특집과 함께 밀림의 왕을 소개하는 이렇게 이제 무료로 광고로 껴 들어가는 밀림의 왕 홍보했습니다. 밀림의 왕 홍보를 했고요.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1회를 들으실 수 있나요,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일단 편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로고도 다 나왔고 계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때쯤에는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도 밀림의 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계정 만들어놨어요. 계정은 또 만들어놨어요. 계정은 또 만들어놨어. 구글 메일도 만들어놨어요. 밀림스 왕입니다. WANG 왕. 왕. 밀림의 왕. 알겠습니다. 밀림의 왕 이메일 주소는 그렇고요. 비욘세는 항상 여러분의 광고와 미니 광고와 후기 기타 등등 그리고 비욘러 최근 근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비욘세 이메일은 beyonces@gmail.com이고요. BHONSES@gmail.com입니다. 아유, 저희 그래도 어떻게 떠들다 보니까 오늘도 1시간 20분을 그렇네요. 역시 해충 특집에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재밌게 했고 대충 사는 우리의 어떤 신나는 해충 특집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누구랑 나올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닥쳐야 한다 뭐든지 닥쳐야 한다
요즘 약간 바쁘기 때문에 닥쳐야 한다. 다음 주에 누군가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